안녕하십니까? CHTV 정부 스페셜 진행의 한인숙입니다. 요즘 학자금 대출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또 어느 억만장자는 졸업식에서 깜짝 선물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대학 학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학자금을 준비하는 구자로 사용되는 529 플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아메리츠 파이낸셜 LA 지점장이신 조성현 공인재무관리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이 대학 학자금 마련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이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구자로 사용되는 529 플랜에 대한 소비자들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한 그 저축 방법을 얘기하기 네. 전에 이제 한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은 그 만만치 않은 이 학비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렇죠. 이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그 자녀의 몇 명이 이제 자녀의 수와 대학 네. 진학을 원하는 그런 자녀 수를 고려를 하시고 또 어떤 대학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쳐다보셔야 되는데 네. 이 학자금이 자체가 굉장히 작지 않은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떤 그 가계 부담을 따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현실적으로 네. 현실성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좀 만드시려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인 부모님들이 그 학자금 준비를 위해서 이 529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529 플랜이라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이들 준비를 하시는데 네. 이 플랜이 이제 그 이름 자체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네.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더 편하게 이해가 될 텐데 네. 굳이 숫자로 529이라고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구자의 이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이 텍스 코드입니다. 네. 텍스 코드를 이제 저희들이 쓸 때 이렇게 529이다, 529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오고 가시면서 이런 그 숫자 얘기를 들으시면은 세금 코드이고 529는 학자금을 모으는 구자다 이렇게 이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529 구자가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구자임에는 분명하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그 가정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굳이 장점만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적합한 플랜 이제 각각의 가정의 그 상황과 맞춰서 여부와 맞춰서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비자들이 529 플랜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죠? 네, 아무래도 이 학자금 플랜으로서 529 그 플랜을 사용하실 때 가장 큰 장점은 네네. 세금 면제 혜택일 네, 것이다라고 세금 이렇게 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학 그 학비에 관련 학비를 포함해서 뭐 수업료와 뭐 교과서라든지 기타 어떤 뭐 컴퓨터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학비 관련 용도로 이 구자에서 돈을 인출을 하시고 그 인출한 금액을 이런 곳에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네. 주 정부에 내는 세금과 또는 연방 정부에 내셔야 되는 그런 그 이자 소득에 관한 그런 세금들이 다 네. 면제가 되는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를 그런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이 굉장히 큰 구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이용을 하고 복리 이자의 효과를 더불어서 네. 그 돈을 가장 많이 이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갔을 경우에 또 증식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가 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자녀가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529 플랜을 통해서 그 펀드를 충분히 이제 만들어 놓으셨을 경우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또 네.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한 아이가 대학 교육을 이런 펀드를 이용해서 잘 맞추고 네. 그다음 자녀가 또 대학교를 간다 그럴 때 이 구자에 남아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음 그 수혜자에게도 똑같이 해서 쓸 수 있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529 플랜은 누구든지 소유를 하실 수 있는 구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이제 미주에 계신 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구자를 가지시고 이 구자를 적당하게 그 펀딩을 하시는데 네.
심지어는 이 부자는 그 꼭 부모님 분들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조부모님들이 또 대신 이 구자를 그 소유를 하실 수가 그렇게도 있으세요.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학생이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네. 저희가 그 FAFSA라고 하는 네네. 그 재정 신청을 하는 스튜던트 에이드를 신청을 하는 그런 폼을 작성을 하는데 이 529 구자가 부모님 구자로 돼 있으면은 부모님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 모여져 있는 그 금액이 그 FAFSA를 신청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과 네.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약간 불리한 입장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 구자를 부모님이 직접 소유하지 않으시고 뭐 친척이라든지 뭐 말씀드렸 조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대신 소유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학자금 신청을 했을 때도 괜히 불이익을 당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 없게도 할 수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쓰시는 거고. 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그 많은 그 조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구자 중에 이제 UTMA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그런 구자들도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자들도 UTMA라는 구자로 가지고 있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529 플랜으로 이렇게 그 트랜스퍼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네. 많이 그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529 플랜을 꼭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 네. 교육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네. 그 돈을 인출하셨을 경우에는 이 약간의 불이익이 이제 따라오죠. 그래서 불이익이군요. 일반적으로 다른 이유로 인출하셔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사용한 금액에 발생한 그 이자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포함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 또 꺼낸 금액에 상응하는 10%의 그 페널티를 또 지불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숙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또 다른 529 플랜의 장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이 구자를 이제 개설할 수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은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군가에게 상속세를 그 면제를 해주는 그 금액을 그 건들지 않고 증여하실 수 있는 금액이 1년 한도액이 현재 기준으로는 15,000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자녀의 구자 이 529 플랜 안에 이렇게 15,000불씩 넣어주더라도 그 넣어주는 그 금액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그 깎여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없이 허락이 해주는 부분이 15,000불인데 이 529 플랜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1년치 넣을 수 있는 15,000불 금액을 5년치를 한꺼번에도 넣을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주는 예외 조항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자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조부모도 경제력이 있으시고 부모님도 경제력이 있으시고 뭐 때로는 이제 뭐 외가 쪽도 경제력이 있으시다고 그러실 경우에 15,000불 넣어줄 수 있는 1년에 넣어줄 수 있는 구자를 손주의 구자를 위해서 조부모님이 할아버지 쪽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주시고 또 할머니 쪽에서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5년치를 한꺼번에 넣어주시고 그 아이의 부모도 양쪽에서 각각 5년치인 75,000불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그렇게 4명만 이런 식으로 풀리 그 펀딩을 하신다 그러면은 30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이런 구자 안에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주류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재산이 워낙에 많은 경우에는 다들 이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자기의 재산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양도를 해주며 동시에 그 양도해준 금액이 나중에 본인의 어떤 상속 그 리밋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준 구자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면서도 이런 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줄이시고 또 재산을 이렇게 그 양도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구자로도 사용하는 그런 구자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렇게 뭐 30여만 불 되는 뭐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돈들이 들어가 있는 529 구자를 가지시게 되고 그런 구자는 반드시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이런 펀드를 관리를 이제 해주는 경우들이 다반사하고 또 많이들 그 펀드 금액이 일단 크기 때문에
이러신 전문가들이 서로 관리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어프로치도 하시고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렇다면 529 플랜이 소위 말하는 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일단 그러한 5년어치의 금액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법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라는 네. 관점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네.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러신 분들은 뭐 극소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반인들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런 529 구자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구자의 자녀의 학자금을 이제 모으려고 하실 때 대부분의 이제 하실 수 있는 그 본인이 가게에서 이렇게 융통하실 수 있는 금액의 단위를 따져 보면은 뭐 작게는 몇십 불 매월 네네. 아니면 뭐 혹은 뭐 몇백 불 단위 정도가 일반적인 이제 형태일 텐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 529이라는 구자를 몇십 불 혹은 몇백 불을 통해서 꾸준하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수십만 불에 해당하는 그런 학비를 이 구자를 통해서 다 모으시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넘어야 될 벽이 좀 높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그 좀 예상이 좀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이런 529 구자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가만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구자를 갖게 된 연유를 이제 알아보니 뭔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금액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그 차원에서 많이들 네. 개설된 구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의 529 구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는 구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라든지 이런 구자를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로부터 관심을 갖게끔 되어 네네.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인 것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구자를 이제 관리하시는 요령을 잘 아셔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거가 이런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그런 투자 전문가들도 투자 시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승률을 따오기가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게 높지 않은 승률이라는 말씀인데 과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느라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환경에 계시면서 한 달에 이렇게 몇십 불 혹은 몇백 불씩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벌어지는 경제 상황까지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하시면서 뭐 새벽 시간에 동부 이렇게 시장이 문을 열 때 뮤추얼 펀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투자 관리를 한다라는 거가 과연 그렇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이제 그 여기서 그 자녀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는데 학생들에게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흔히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너는 대학 공부를 해서 넌 대학에 합격만 해라, 대학에 붙기만 해라. 학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뭐 어떻게 집을 팔아서라도 너를 학교를 보낼 테니 걱정 말고 이렇게 공부만 하거라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네. 하시는데 막상 이제 자녀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서를 이렇게 한두 군데, 두어 군데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을 경우에 정말 과거에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던 것처럼 행여 우리 아이가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두 군데 다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학교를 골라줄까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자신 있게 너가 다니고 싶은 학교를 골라라라고 이렇게 과거에 호언장담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지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들께서 이런 그 투자 시장에서 뮤추얼 펀드를 활용을 해서 그 529 플랜 안에 이 적당하게 투자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자산을 이제 키워 나가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지만은 이제 그 전에 몇 가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런 플랜들을 더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째로는 네. 이 지금 2012년도에 태어난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대략 학비가 42만 불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네. 그 정도 지금 소요가 된다라는 학비를 자녀에게 이제 제공을 해 주실 때 부모로서 그런 학비들을 다 전액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FAFSA라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신청해서 스튜던트 에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을 같이 적용을 하시면서 가실 수 있는 여건이신지 네. 혹은 또 자녀도 이런 비용 지불하는 부분에 함께 부모님과 같이 참여를 해서 학교 학비를 좀 충당하기를 원하는 건지 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재정적으로 부모님이 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감당하지 못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해서도 나중에 얼마만큼 금액이 되어 있을 텐데 부모님이 그 금액은 갚아주시는 거를 또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너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하실 것인지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혹은 환경에 따라서 꼭 부모님뿐만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지 네. 그런 여력이 되시는 환경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 꼼꼼하게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시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흔히 주변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기는요. 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FAFSA 신청을 해도 그게 될 수 없다 해서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드린 스튜던트 에이드를 신청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FAFSA라고 하고 그 영어 단어를 풀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두 단어가 free application입니다. 네. 공짜로 누구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류인데 공짜인데도 신청을 안 하시면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듣더라도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네. 신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대로 이제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FAFSA 이제 스튜던트 에이드를 신청하는 그 폼은 자녀가 이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는 해마다 작성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 해마다 변경되는 혹은 이제 바뀌는 재정 그런 환경들이 매 해마다 이렇게 반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기준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재정 원조를 받을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네. 것인데요. 네. 이런 FAFSA를 이제 신청을 하고 받으시게 될 때 자녀가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4년이면 4년, 5년 혹은 또 자녀가 여럿인 경우 더 긴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건데 한 번 신청했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자녀가 재학하는 그 중간 과정 가운데 혹시 가장이라든지 그런 수입이 있으신 분들의 수입이 바뀐다든지 혹은 수입이 직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예 없어진다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그 서류를 다 구비를 하셔서 그 다음 해에 접수를 하실 때 그런 서류를 다 꼼꼼하게 다 넣으셔야지 혜택을 받으시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챙기셔야 되겠고 혹은 내가 부양 가족이 부모님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조부모님이죠. 네네. 네. 부양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고 많은 병원비가 혹시 지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지출된 부분들이 다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병원비로 사용된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영수증 같은 것도 꼼꼼히 잘 챙겨 놓으셔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럼요. 네. 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이 FAFSA는 한마디로 이제 연방 정부에서 혜택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네. 그 접수된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가는 이런 대학 학자금을 준비할 때 네. 그 부모님만의 어떤 그 노력으로 하시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몇백 불씩 한 달에 100불, 200불씩 이렇게 저축하시는 걸로는 이렇게 수십만 불 해당하는 그 금액을 혼자 힘으로는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이런 원조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나의 그 가계 재정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원조를 받기에 가장 유리한 그 방법으로 만드시려고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나의 그 소득을 낮추셔야 돼요. 네. 소득을 낮추셔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낮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은퇴 플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401K라고 하는 그런 은퇴 플랜들도 있고 또 그에 준하는 다른 은퇴 플랜들도 직장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게 있으면은 네. 그런 은퇴 플랜들에다가 최대한 그 적립을 하시면은 적립하신 그 금액만큼 그 소득이 낮춰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아지면은 내가 원조를 받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자영업 하신다든지 이렇게 다른 이렇게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IRA라고 하는 그런 구자들을 부부간에 이렇게 적당히 또 활용을 하셔도 네. 좋고요. 혹은 비용을 더 많이 절감하시기 원하시면은 소득을 더 낮추시기를 원하시면은 네. SEP IRA라고 하는 네. 이런 다른 은퇴 구자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자들을 은퇴 구자를 활용하셔서 그 안에다가 최대한 그 가능한 모든 그 허락된 그 맥시멈까지 저축을 하시면서 네. 은퇴 준비도 동시에 하시고 펩사 원조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재정 여건을 만드시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그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자녀가 네. 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어떤 뭐 학생이 갚아야 되는 대출 빚이 좀 남아 있고 이럴 때 네. 부모님이 갚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 놓으셨던 은퇴 자금 가운데서 일부를 적절히 인출을 그때. 하셔서 갚아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다른 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생명보험 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은퇴 구자나 생명보험 구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네. 이 펩사 그 신청을 할 때는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 재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굳이 이제 이렇게 다른 곳에 돈을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자산 어떤 모양을 펩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원조를 드리기에 가장 그 유리한 그런 조건에 적합하게끔 자산을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작업을 미리 하시는 거를 네. 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리는 네, 바입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펩사 원조를 받기 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과세 소득을 줄이고 이 재산을 은퇴 구자나 생명보험에 이렇게 분배해 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민 생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금부터 잘 계획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